세종실록 59권 제정 15년 2월 27일 신해 5번째 기사 1433년 선덕 8년 의정부 6조 등을 불러 주장과 함께 권리약 있는 자를 골라 정할 것을 논의하다. 이어서 평안도의 해로를 방해하는 일은 조금 완화되었으나 육로는 심히 긴급하고 또 지금 북도의 방수가 더욱 급하여 백성이 그 노고를 입으니 내가 북도의 각 고을 선군을 적당하게 옮겨서 수년 동안을 한하고 북변을 나누어 방수하게 하여 노고에 더하고 덜하면 더 거의 고르게 하려고 하는데 이 계책이 어떨까 하니 맹산성 권진 허조 안순 노한 이순몽 조계생 정흠지 최사강 심도원 김익정 전 원도 정연 박안신 유맹문 황보인 등은 아래기를 그도의 감사와 책제사로 하여금 적당하게 옮겨 정하여 일시의 변에 응하게 하옵소서 하고 황이 하경북 조내 등은 육로와 해로가 각각 방어하는 일이 있는데 하필 선군을 옮겨서 왕래하는 패를 이루게 하오리까 신 등은 불가하다고 생각하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병주로 하여금 본도에 입문하여 마련하게 하라 하였다. 또 논의하기를 이 순몽이 사조들의 몸을 호위하는 방패를 준비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하기에 내가 평안도로 하여금 시기에 임하여 만들어주게 하려고 하는데 어떠한가 하니 모두가 아뢰기를 가하옵니다 하므로 임금이 말하기를 이 순몽이 갈 적에 사목에 서서 보내라 하였다. 세종실록 59권 세종 15년 2월 28일 임자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벗고 경련에 나아가다. 세종실록 59권 세종 15년 2월 28일 임자 두 번째 기사 병조에서 여영 관계의 육군이 노고가 심하니 선군을 감하여 부방케 할 것을 아뢰다. 병조에서 아뢰기를 여영 관계 등처의 각 고을에는 육군이 상시로 부방하고 노고가 더욱 심하니 도내의 각포 선군을 적당하게 감하여 옮겨 부방하게 해서 번갈아 쉬도록 하옵소서 하니 임금이 그 도에 행위하게 하였다. 세종실록 59권 세종 15년 2월 28일 임자 세 번째 기사 의정부 6조 등을 불러 야인들을 안심시켜 뜻하지 않은 데 공격할 것을 논의하다. 의정부 6조 및 3군 도지무 안승선, 김종서 등을 불러 이를 의논하기를 박호문이 파제강에 돌아와 아뢰기를 야인 불악에 이르러 그 형세를 보니 모두 어린애를 데리고 산에 올라가서 우리나라에서 변을 일으킬 것에 대비하고 있다고 하니 지금 장차 무슨 수로 각각 그 생업에 안심하게 하여 그 뜻하지 않은 데를 타서 공격할 것인가 하니 이순몽 정연 박안신과 황보인 이경 등이 아뢰기를 도절제사로 하여금 사람을 보내어 효유하기를 홀라오니 사로잡아간 사람을 능히 빼앗아서 굶주리고 춥지 아니하게 하고 사람을 시켜 돌려보내니 그 뜻이 가히 아름답다고 하고 이나의 술과 음식을 넉넉하게 줘 위로하게 하며 아직 본국 사람으로 하여금 예정대로 강을 건너가서 농사짓게 하되 그 기계의 준비를 비밀리 하여 살펴서 알지 못하도록 하고 저들이 혹 나오거든 후하게 위로하기를 더하여 그 떠도는 말을 금하고 분기를 드러내지 말며 거짓으로 술책에 빠지게 하십시오 하고 권진, 허조, 하경복, 안순, 노한, 김익정 등이 아뢰기를 피차 서로 왕래하면 동작을 반드시 들을 것인데 하물며 지금 다리를 만들고 배를 만들면 능히 저들로 하여금 알지 못하게 하오리까. 비록 사람들을 보내어 위유할지라도 반드시 믿고 듣지 않을 것이며 도리어 의심을 품을 것이오니 아직 서서히 얼음이 얼기를 기다린 뒤에 그 뜻하지 아니한 때를 타서 가볍게 가 습격할 것입니다 하고 성읍 최사강 조내 심도원은 박호문이 갔다가 돌아오면 저들이 반드시 간첩이라고 하여 의심과 두려움을 품을 것이니 마땅히 도절제사로 하여금 명을 받아 다시 사람을 보내어 위로하여 살해하고 술과 음식을 주며 또 올적합에게 포로된 사람과 재물을 돌려보내기를 청할 수책을 묻고
이내 저들에게 청하기를 올적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사람과 재물을 찾아 보내기를 원한다고 하면 저들이 반드시 진정으로 알고 조금 안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고, 정흠질은 이 계책이 마땅할 듯 하오나 다만 술과 음식을 주는 것은 도리어 의심과 두려움을 일으켜서 유익하지 못할까 두렵습니다 하고, 맹사승과 조계생은 저 도적들은 미련하고도 교활하여 스스로 그 잘못을 알고 이미 집을 비우고 산에 올라갔으니 비록 여러 가지로 달랠지라도 속일 수 없습니다. 또 산골 속에 흩어져 사니 지금 비록 안심하고 있을지라도 한 모퉁이를 치면 남은 곳에 모두 다 알 것이오니 어찌 능히 그 무리를 다 멸하오리까. 마땅히 군사를 몰래 거느리고 가서 어느 날 하룻밤의 길을 나누어 함께 나아가서 그 첫 지면을 치고 그 죄를 성토할 것입니다 하고, 황희는 아뢰기를 저들의 정상과 산천의 형세를 거기 듣건대 오늘날에 비록 이를 주어서 안심하고 살게 할지라도 정벌하는 나를 당하여 병변이 있음을 들으면 오히려 산에 올라가서 숨을 것이오니 신은 이익보다 손해가 많아서 노고만 있고 공이 없으면 저 도적들에게 웃음을 당할까 두렵습니다. 원컨대 전일의 아린 계책에 의하여 도절제사로 하여금 포로된 인구와 마소와 재물들을 돌려보내기를 꾸짖되 그들이 좋지 않거든 죄를 선언하고 토벌하여 두려움을 알게 하여 안심하고 농사짓지 못하고 멀리 도망하게 하면 명분이 바르고 말이 이치에 순하여 고듬이 우리에게 있을 것입니다. 만일 할 수 없으면 반드시 얼음이 얼기를 기다리는 것이 어떠하오리까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사울의 풀이 무성할 때를 당하여 군사를 내어 치는 것이 마땅하다 하였다. 또 논의하기를 지금 호문의 말을 들은즉 저들이 본국에서 군사를 뽑는다는 말을 듣고 토벌을 당할까 의심하여 이와 같이 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군사를 뽑는 명령을 정지하여 저들을 안심시키고자 하는데 어떨까 잘 의논하여 아뢰라 하니, 정현, 박안신, 항부인, 이경 등이 아뢰기를 군사를 뽑는 명령을 정지하고자 하면 마땅히 얼음이 얼기를 기다려야 하며 만약 오래지 않으면 군사를 발할 것이면 정지하였다가 다시 뽑게 하면 시기에 미치지 못할까 두렵습니다 하고, 황희, 맹사승, 권진, 허조, 하경복, 안순, 노환, 조내, 김익정 등은 지금 상규를 듣자오니 신등은 가하다고 여겨지옵니다 하고, 심도원, 최사강, 정흠지, 조계생, 성흑, 이순, 몽 등은 아직 그 명령을 멈추어서 피차의 마음을 안정시키고 유사로 하여금 가만히 준비하여 저들로 하여금 알지 못하게 함도 가하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병주로 하여금 입문하여 그 뜻을 이해시킨 뒤에 시기에 임하여 군사를 뽑아 가서 치는 것이 가하다 하였다. 또 의논하기를 요전에 여러 대신과 의논하여 군사수를 3,000으로 정하였더니 지금 박호문의 말에 군사의 수를 1만 명으로 정하여야 마땅하다고 하니 내가 더 보내고자 하는데 어떨까. 만약 가하다면 그 수를 작정하여 아뢰라고 하니, 하경복, 황보인, 이경 등은 500명을 더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고, 정현, 박안신, 김익정 등은 1,000명을 더함이 마땅합니다 하고, 심도원은 군사의 일은 멀리서 헤아리기 어려우니 기병은 많은 데 있지 아니하고 산골짝 험한 길에는 기묘한 방법으로 이기기를 꾀해야 할 것이므로 수를 더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고, 황희, 맹사승, 권진, 허조, 안순, 노한, 이승문, 성흑, 조계성, 정흠지, 최사강, 조내 등은 신등은 저들의 땅이 험하고 평탄한 것과 불약의 많고 적음을 알지 못하오니 멀리서 헤아릴 수 없습니다. 도절제사로 하여금 수를 정하여 계문하게 한 뒤에 다시 논의하여 시행하옵소서 하니, 임금이 황희 등의 논의에 쫓아 곧 최윤덕에게 내전하였다. 또 논의하기를 옛날은 역대의 전쟁하는 일에 모두 간첩이 있어 그 형세를 살폈는데 내가 몰래 사람 보내어 저들의 정상을 탐지한 뒤에 토벌함이 가할 듯하나, 오히려 염려되는 것은 만일 잡히게 되면 저들이 본국에 하는 일을 자세히 알아서 미리 도모할 것이니 이익이 없을 뿐만 아니라 또한 해가 있을 것이므로 망설이고 있어 경등의 계책을 듣고자 하니 고금을 참작하여 잘 논의하여 아뢰라 하니, 이순몽, 성흑, 정년, 박안신 등이 아뢰기를 그 임무를 능히 감당할 사람을 택해야 가하옵니다 하고, 심도원과 조내는 이 일은 어렵고도 위험하니 장수로 하여금 사람을 모집하여 만일 능한 사람을 얻는다면 또한 가하옵니다 하고, 맹사성, 황희, 권진, 허조, 하경복,
안순, 노환, 조계생, 정흠지, 최사강, 김익정, 황보인, 이경 등은 신등은 거기 생각하건대 옛날 열국에서 정탐하는 일을 우리나라의 일과 같은 것으로 논할 수는 없습니다. 중국 사람은 의식이 다르지 아니하고 언어가 서로 같으므로 비록 섞여 있어도 알지 못하였으나 본국은 야인과 더불어 언어와 의식이 같지 아니하며 보면 알기가 쉽고 또 인구의 수가 적어서 섞여 있을 수 없는데 만약 산에 올라가서 잡히게 되면 저들로 하여금 우리나라의 술책을 깊이 알게 하여 도리어 해가 될 것이오니 신등은 이것보다는 절제사의 말로서 우리 다시 사람을 보내어 정탐함이 가할 듯하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이 일이 심히 위험하니 이를 정지하라 하고 곧 절제사에게 내전하기를 다시 사람을 보내어 정탐하여 저들이 이미 집에 돌아온 뒤에 군사를 발함이 어떨까. 도내에 권모와 지략이 있는 자와 더불어 비밀리 논의하여 아래라 하였다. 또 논의하기를 강을 건널 준비를 신료들과 의논하니 모두 말하기를 배로는 불구하고 부교를 쓰는 것이 마땅하다고 하였는데 지금 박호문의 말을 듣건대 물의 흐름이 심히 급하여 부교를 설치하기 어렵다고 하므로 배를 준비하고자 하는데 어떨까 하니 모두 아뢰기를 물살이 느리고 급한가 배와 부교의 적당 여부를 알지 못하고 억측으로 정함은 실로 불가하오니 장수로 하여금 배나 부교를 적당한 대로 조차 만들게 하옵소서 하는 임금이 말하기를 이 뜻이 매우 그럴듯하니 도질제사로 하여금 편리한 대로 조차 시행하게 하라 하였다. 또 논의하기를 박호문의 회계에 이르기를 이만주가 전자에 포로된 인구를 돌려보내고 겸하여 주본을 국왕에게 진술하였는데 어찌하여 지금까지 회답하지 않느냐고 묻기에 호문이 대답하기를 우리들이 보지 아니하고 왔으므로 그 이유를 알지 못한다고 하였다 하니 지금 회답하고자 한다 하면 친히 사람을 보내어 회답할 것인가 절제사로 하여금 사람을 보내어 회답하게 할 것인가 또 사람을 보낼 때 술, 소금, 자리, 종이 등을 주고자 하는데 어떨까 하니 정연, 박안식, 황분, 이경 등이 아뢰기를 또 절제사로 하여금 그를 닦아 회답하게 하고 물건을 보내주되 편의에 따라 갖추어 보내도록 명령해야 합니다 하고 김익정은 만일 치고자 한다면 회답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며 이수문, 성억, 조계생, 심도원 등은 절제사로 하여금 그때그때의 형편에 따라 물건을 주어 보내서 회답하여 그 마음을 안심하게 하옵소서 하고 맹사성, 권진, 허조, 안순, 하경복, 노환, 최사강, 정흠지 등은 절제사로 하여금 그를 닦아 회답하게 하고 주어 보내는 것은 술만으로 함이 적당할 듯 하옵니다 하고 황희는 길을 닦아 회답하면 가할 듯 하오나 술과 음식을 주는 것은 불가한 듯 할 듯 하옵니다 하고 조내는 만주가 공문을 절제사에게 이미 올렸으니 절제사를 하여금 이에 의하여 회답하게 하고 술과 음식을 주는 것은 신이 가하다고 여겨지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절제사는 우선 주가로서 사람을 시켜 회답으로 보내는 것이 가하다 하였다. 세종실록 59권 세종 15년 2월 28일 임자 네번째 기사 대마주 태수 종적승이 가배량, 구랴량 등처에 왕래하면서 흥판하기를 청하다. 두모포, 서생포 등처에 내왕하면서 흥판하기를 청한 임금이 예조로 하여금 회답하기를 부산, 내이포, 연포 등 세 곳에 왕래하면서 넉넉히 장사하기를 허락하였으니 청함을 쫓지 어렵다 하였다. 세종실록 59권 세종 15년 2월 29일 개축 첫번째 기사 상참을 받고 윤대를 행하고 경연에 나아가다. 세종실록 59권 세종 15년 2월 29일 개축 두번째 기사 삭제했을 향과 충문을 친히 전하다. 세종실록 59권 세종 15년 2월 29일 개축 세번째 기사 사헌부에서 김자돈을 추액한 것에 대한 사관원의 상소문. 염치는 선비의 대절이옵니다. 염치의 도가 없어지면 탐하는 풍습이 날로 성함으로 만일 이를 범하는 자가 있으면 진시로 징계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근자의 김자돈이 의건부 도사로 있으면서 나장 주실의 안장을 빼앗았다는 말이 윤광에게서 나와서 사헌부에서 행문할 즈음에 원장 이외의 다른 일을 별고하여 취획하지 못하였으니 신등은 지돈의 범한 바가 사풍의 관계가 있다고 이르고 침묵을 참지 못하여 주실에게 물으니 실이 말하기를 지난 임자년 3월에 근수와 도사 김자돈을 수종하여 마전포에 갔었는데 도사가 나의 안장을 보고 서로 바꾸고자 하여 이튿날 사람을 시켜 안장을 가지고
오라고 말하고 그 이튿날 다시 사람을 시켜 부르기를 사피할 수 없어서 안장을 가지고 나아가니 도사가 한 안장으로 나의 새 안장과 바꾸고 면포 이 끝을 더 주므로 할 수 없이 받아 가지고 왔는데 지금 집에 있다고 하옵니다. 신등은 거기에 생각하옵건대 자돈의 범한 바가 비록 빼앗은 것은 아니오나 관리의 몸으로 있으면서 강제로 부민들의 재물을 바꾸니 그 염치 없이 탐하고 사풍을 더럽히고 무너뜨림이 이보다 심함이 없습니다. 이와 같은 일을 참아 하였으니 그가 본부의 도를 도용하였으면 의심할 것이 없습니다. 이를 부끄러워 아니하고 그 죄를 면하고자 하여 뻔뻔스럽게 신문고를 쳤으니 악함을 채우고 고치지 아니함이 심하옵니다. 신등이 안장 바꾼 이유를 캐어 묻고자 하였으나 다만 이미 별고한 예가 있기 때문에 헌부에서는 듣지 않아 감히 시행하지 못했사오니 마음이 아픔을 이기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나 강제로 바꾼 재물을 아울러 구분하여 처리하지 않으면 실로 옳지 못하오니 바라옵건대 유사에 명하여 요를 이해하여 관에서 받아들여 주인에게 주어 뒤에 오는 사람들을 경계하오면 매우 다행이겠나이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헌부에서 다른 일을 별고하여 일찍이 수리하지 않았는데 어찌 모름지기 다시 추액하리요 하였다. 주와 헌납 최사유가 아뢰기를 신등의 생각으로는 비록 죄는 논할 수 없으나 작물은 관주에게 돌려주는 것이 마땅하겠나이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법을 세워서 지키지 아니하면 한갑 문구에 지나지 않으니 언관은 들은 바를 반드시 진술하면 가하나 법 밖의 말을 감히 말하면 불가함이 없을까. 헌부에서 별고로서 논하고 그 죄를 청하지 않았는데 그대들은 정교를 어기고 상소하였으니 이미 잘못인 것인데도 또한 억지로 남의 잘못을 찾아내는 것은 정치하는 채통이 아니다 하니 사유가 물러갔다. 성종원의 정교하기를 사관원의 상수는 내 마음으로 그러다고 생각한다. 자돈이 관리로서 잘남하게 본부의 도를 썼으니 그 마음이 진실로 옳지 못한데 하물며 안장을 바꾼 일은 더욱 추하다. 그러나 그 안장을 본주인에게 만약 돌려준다면 다시 자돈을 추액한 뒤에야 결단할 것이다. 만약 다시 자돈을 추액하면 이는 별고한 일을 수리함이니 경등의 마음으로는 어떻게 여겨지는가 하니 안승선 등이 논의하기를 별고한 일은 비록 추액하기에 마땅치 못하오나 이와 같이 탐하고 간사하여 외람하게 얻은 재물을 본주인에게 돌려주지 않으면 진실로 옳지 못하여 그 마음 쓰는 것이 부끄러움 없음을 생각하면 징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마땅히 유사로 하여금 그 안장을 거두어서 본주인에게 돌려주고 자돈은 장리로 모내야 할 것입니다 하며 임금이 말하기를 이미 세운 법이 있는데 어찌 법 밖의 일을 행하려 하였다. 세종시로 59권 세종 15년 2월 29일 개축 네번째 기사 의금부에서 김경, 정을신, 장이 등의 줄과 참형에 해당함을 아뢰다. 김경은 변장으로서 목책을 수리하지 아니하여 적으로 하여금 돌립하여 인민을 살해하고 노략하게 하였으며 또 적변을 듣고도 즉시 곤말을 치니 그늘이고 달려가서 힘써 싸우지 아니하였고 박초는 곧 달려오지 아니하여 미처 접전하지 못했으며 정을신과 장인은 적을 만나 힘써 싸우지 아니하였고 정류와 김천동은 힘써 싸우지 아니하고 후퇴하며 달아났으니 저가 각각 차명에 해당합니다 하니 다른 사죄의 예에 의하여 시행하기를 명했다. 세종시로 59권 세종 15년 2월 29일 개축 5번째 기사 박고문이 도로 평안도로 향하여 가자 임금이 인견하고 사목을 주어 보내다. 세종시로 59권 세종 15년 6월 29일 개축 6번째 기사 병조에 매년 제야에 쓰는 염초를 30건에 넘지 못하도록 항식을 삼으라 정교하다. 염초를 많은 데는 그 공력이 적지 아니하고 적의 진을 깨뜨리는 데는 그 쓰임이 심히 큰데 이 앞서 제야의 화포에 소비된 수량이 1,000건에 이른다하니 진실로 옳지 못하다. 지금부터는 매년 제야에 쓰는 것이 30건에 지나지 못하도록 항식을 삼으라 하였다. 세종시로 59권 세종 15년 3월 1일 갑인
첫 번째 기사 건정전에서 조회를 받다. 세종시로 59권 세종 15년 3월 1일 갑인. 두 번째 기사 대마주의 육랑 차량이 토사물을 바쳤다. 세종시로 59권 세종 15년 3월 1일 갑인. 세 번째 기사 형조에서 대맹률의 원왕을 변명하는 조문에 관해 아래다. 대맹률의 원왕을 변명하는 조문에 물어 감찰 의사 안철사가 억울한 일을 변명할 적에 모름지기 그릇된 사실을 공개해 가져와서 실봉하여 주문하기를 요하며 위관의 주문하여 사실을 밝히면 억울함을 입은 사람은 율에 의하여 바로 고치고 원고와 원문한 관리는 주의를 받으며 만약 사건에 원항이 없고 몽롱하게 변명한 자는 장 100대에 도 3년에 처한다. 만약 속인 바의 죄가 중한 자에게는 고 출입인 죄로 논하며 만약 변명한 사람이 정을 알았으면 죄가 같고 알지 못하는 자는 죄를 받지 않는다고 하였는데 이 조문은 오로지 풍헌의 관리를 위하여 설치한 것입니다. 감찰 의사 안철사가 억울한 일을 변명할 적에 모름지기 억울한 사실을 공개해 갖추어서 실봉하여 주문하기를 요하며 위관의 주문하여 사실을 밝히면 억울함을 입은 사람은 율에 의해서 바로 고치고 원과 관리는 죄를 받는다고 한 귀절은 관리가 억울한 일을 분변에 밝혀서 실상을 잡은 것을 가리킨 말이고 만약 일에 억울함이 없고 몽롱하게 변명하는 자는 장 100대에 도 3년에 처하며 속인 바 죄가 중한 자에게는 고 출입인 죄로 논한다는 귀절은 관리가 억울한 일을 분변에 밝히는데 실상을 못 잡은 것을 가리킨 말이며 변명한 사람이 정을 알았으면 죄가 같고 알지 못한 자는 죄를 받지 않는다는 귀절은 원통한 일을 호소한 사람이 관리와 더불어 통하여 억울하게 만든 자를 가리켜 말한 것입니다. 중의 관리들이 율문의 본의에 어두워서 원통한 일을 소송하여 사실이 없는 자에게 혹 원항을 변명하는 조문으로서 논죄하니 상항의 율문 본의를 경외 관리에게 효유하옵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원항은 억울한 일이며 원문은 처음 신문한 사람이다. 세종시로 59권 세종 15년 3월 2일 을미호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다. 세종시로 59권 세종 15년 3월 2일 을미호 두 번째 기사 행보와 신보를 이룩하다. 예전에 전국보가 있었는데 그 보문에는 국왕신보라고 새겼다. 임금이 집현전에 명하여 옛 제도를 상고하여 이 두 보를 고쳐 만들게 하였는데 그 제도는 한결같이 험사대보에 의하여 모두 금을 쓰고 신보의 무게는 164냥이고 행보의 무게는 176냥이었다. 신보의 글은 국왕신보이고 행보의 글은 국왕행보인데 신보는 사신, 교유 등의 일에 쓰고 행보는 책명, 제수 등의 일에 쓰며 험사대보는 4대 문서에만 썼다. 세종시로 59권 세종 15년 3월 1일 을미호 세 번째 기사 조아이정 이직의 아내 허씨에게 사죄하다. 신보를 쓰기가 이 교수로부터 비롯되다. 그 교수에 이르기를 국가에 공이 있는 훈신을 길이 생각하여 은혜가 교문에 미침으로 이에 혈전을 당노라. 생각하건대 그대 허씨는 구족으로 태어나서 어진 사람의 배필로 들어왔고 일찍이 집을 다스린 법이 드러나서 문벌의 아름다움을 더하였더니 지금 세상을 떠나며 진시로 애처롭도다. 이에 여간을 보내어 대신 박전을 베풀게 하노라. 이 특별한 은혜를 본받아서 나의 지극한 회포를 알지어다 하였다. 신부를 쓰기를 이 교수로부터 비롯하였다. 세종시로 59권 세종 15년 3월 2일 을미호 네 번째 기사 한융전, 이흥발, 윤회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한융전을 지도령부사로, 이흥발을 지중추원사로, 윤회를 예문제학으로, 정인지를 인수부윤으로, 정잠을 사은 지평으로 삼았다. 윤회는 바야흐로 모상에 있었는데 이제 특별히 기복시켜 문형을 맡게 하였다. 세종시로 59권 세종 15년 3월 3일 병진 첫 번째 기사 동궁의 딸이 죽다.
승희의 몸에서 나는데 예주로 하여금 염장하게 하였다. 임금이 지신사 안승선에게 묻기를 장사한 뒤에 무덤을 지키는 종을 정할 것인가 하니 안승선이 아뢰기를 나이가 1살이 차지 못하였는데 어찌 반드시 무덤을 지키오리까. 3년을 항하여 상망 및 속절에만 전을 행함이 마땅하옵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로 59권 세종 15년 3월 4일 정사 첫 번째 기사 겸종학 박사 성균 사성 2심이 사직하였으나 윤화하지 않다. 사직하여 말하기를 신은 기품이 어둡고 어리석은데 약하고 여힘이 더하여 남이 한 번에 할 것을 나는 100번을 다 하였어도 성공하여 성경의 내용을 연구하는 용기가 없고 대강 과정의 글을 읽혀 외람되게 과거에 올라 맑은 벼슬자리에 있으면서 일에 능하지 못한 자는 물러가라는 경계하는 말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직분에 맞지 아니한 일을 하면서 같이 섞여서 있은 지가 또한 여러 해가 되었사오니 외람하다는 꾸지람을 면한 것도 다행이온데 경술련에 이르러 죄에 빠져서 능히 스스로 밝히지 못하고 장차 고문을 받게 되었다가 전하께서 이로울 같은 밝으신 빛을 보이시고 부모 같은 사랑을 베푸시와 너그러운 법으로 처치하여 다만 수속하게 하시니 진실로 목석 같은 무정한 물건이 아니라면 감히 천지조화의 은혜를 알지 못하오리까. 명령이 내리던 날 감격이 폐부에 사무치고 눈물이 옷깃과 소매에 가득하였습니다. 목숨을 보호하신 은혜는 몸이 가루가 되기를 기약하여도 갚을 수 없습니다. 일찍이 돌이 되지 못하여 신에게 좋은 벼슬을 제수하시고 의건부에 겸임하게 하였으니 겨우 2달을 지내자 본직에 옮겨서 종학의 장에 있게 하사와 사범의 임무가 그릇 미련하고 더러운 몸에 미쳐서 영광과 행복이 여기에 이름에 더불어 비할 바가 없습니다. 힘을 다하고 벼슬자리에 나아가서 살려 키우신 은혜를 우러러 보답하고자 하는 마음은 잠은 말로 다 할 수 없사오나 다만 신의 하급이 거칠고 성기어 성리의 권원을 궁구하지 못할 뿐 아니라 혼구와 구두의 사이에도 밟지 못하와 강석에 나아가면 얼굴이 먼저 붉어지니 스스로 반성하여도 이와 같사오니 외론을 가히 알 것이옵니다. 신이 그때에 우르러 낮은 정성을 베풀어 직책을 면하고자 하였으나 윤허하심을 얻지 못하와 힘써 벼슬에 나아간 뒤로부터 집에 물러가면 예전에 들은 것을 수습하고 공부가 있으면 동료들에게 강론하여 직책을 다하지 못하는 꾸지람을 조금이라도 살해하고자 하나 나이가 50이 넘고 쇠함이 날마다 더하여 책을 덮으면 있는데 종친의 학문은 날과 달로 진치하오니 신이 어두운 정신으로서 가르치는 책임을 맡기가 어렵습니다. 어찌한가 소신의 부당함을 무렵쓰고 벼슬에 있는 부끄러움을 품게 하오리까. 또한 성조에 사람 쓰는 밝음에도 험이 될 것이오니 엎드려 바라옵고 내 신의 지극한 정을 양해하시고 어둡고 어지러운 마음을 편하게 하옵소서 하였으나 윤화하지 않았다. 세종시로 59권 세종 15년 3월 5일 무호 첫 번째 기사 임금이 육전의 반포 함길도 평안도의 군사 점거 태평강 개조에 관해 말하다. 상참을 받고 정사를 보았다. 임금이 말하기를 지금 올린 육전을 마땅히 속히 인쇄에 반포하여 신민들로 하여금 모두 법을 세운 것을 알게 하고 나도 경륜에서 강하겠다. 무릇 사람이 죄에 빠지는 것은 그 법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하고 또 말하기를 군용 경차관을 평안 함길 2도에 보내어 군사를 엄하게 점거하고자 하는데 평안도는 여연의 사변에 깊이 징계하여 도절제사가 이미 일찍이 규찰하였으므로 반드시 허술함이 없을 것이다. 그러나 법을 세우는 시초에 보내지 아니할 수 없다 하였다. 또 전교하기를 사신이 사울에 오지 않으면 반드시 오울에 올 것이니 태평관을 미처 개조하지 못할까 염려되므로 아직 예전대로 두는 것이 어떨까. 내가 전에 고쳐 짓기를 명하는 것은 대청이 비좁아서 더위를 당하면 잔치를 베풀기 어렵기 때문이었다 하니 이 명균이 아뢰기를 성상의 말씀이 지당하옵니다. 만약 오울에 오며 미처 넓게 개조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였다. 세종시로 59권 세종 15년 3월 5일 무호 두 번째 기사 태백성이 낮에 나타나다.
세종시로 59권 세종 15년 3월 5일 무 세 번째 기사 병조에서 목포의 병선을 주량으로 옮겼으니 주량으로 고쳐 부를 것을 아뢰다. 전라도 목포의 병선을 주량으로 옮겼는데 그대로 목포천호라 일컬음은 절당하지 못하오니 청하건대 주량으로 이름을 고치옵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로 59권 세종 15년 3월 6일 김이 첫 번째 기사 한식제에 쓸 향과 충문을 친히 전하다. 세종시로 59권 세종 15년 3월 6일 김 두 번째 기사 영도령 부사 한금의 줄기 금은 신의 왕후의 모제이었다. 지략과 무예가 있어서 태조가 잠재 있을 때 매양 행군을 당하면 항상 휘하에 있었고 태조가 즉위하자 원정 공신권을 하사받았다. 졸함에 미쳐 3일을 혈조하고 치조하며 별부로 쌀과 콩 40석과 종이 100권을 주고 시호를 양정이라 하였는데 올량하고 즐거함이 양이요 몸을 공손히 하고 말이 적음이 정이다. 세종시로 59권 세종 15년 3월 6일 김이 세 번째 기사 병조의 관비 첩계와 통계 마전 대전의 사용에 관해 전지하다. 대소 12 군사의 소지한 군기는 심히 빛이 없으니 관비 첩계 200부를 진무소에 간직해 두었다가 대소 조회 및 시위할 때 군사들에게 나누어 주어서 차게 하고 또 군사들은 벼슬 풍계에 높고 낮음이 없이 함께 통계를 차면 첩계와 통계는 모두 화살통인데 첩계는 모양이 좁아서 대략 군건과 같고 통계는 모양이 둥글어서 죽통과 같다. 등분이 없는 것 같으니 지금부터는 당상관 이상은 통계로 하고 3품 이하는 첩계로 하며 강무할 때는 함께 마전을 꼽고 임시에 전지가 있을 때 있은 뒤에야 대전을 꼽게 하라 하였다. 세종시로 59권 세종 15년 3월 6일 김이 네 번째 기사 호조의 의정부 제주와 더불어 강주를 운수에 사용할 계책을 의논하라 전지하다. 강주는 운수에 편리한데 다만 동국 사람이 새 법을 꺼리어 일으켜 쓰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니 의정부 제조와 더불어 일으켜 쓸 계책을 같이 논의하라. 어떤 이는 말하기를 중국은 도로가 평탄하나 본국은 산이 험하고 냇물이 막혀서 일으켜 사용하기가 어렵다고 하는데 본국의 도로에도 평탄하여 다닐 만한 곳이 있을 것이니 아울러 논의하여 아뢰라 하였다. 세종시로 59권 세종 15년 3월 6일 김이 다섯 번째 기사 사헌부에서 온정에 행차하는 기간에 관해 아뢰다. 지금 온정에 행차하시는데 한 달 기간으로 정하였사오니 국도가 오랫동안 비계되어 진출을 염려됩니다. 세자의 직책은 군사를 어루만지고 나라를 감독하는 것이오니 머물러서 진압함이 마땅하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이전에 세자가 열흘 동안이나 문안드리지 않을 때가 없었는데 하물며 한 달 동안의 오랜 기간이랴 아랫 바는 조출 수 없다 하였다. 세종시로 59권 세종 15년 3월 7일 경신 첫 번째 기사 평안도 절제사 최윤덕이 경력 최치운을 보내 파저강 토벌에 관해 아뢰다. 지금 내전을 받자와 엎드려 살피오니 파저강을 토벌하는 일에 군사 3천을 쓰라고 하시니 시는 거기 생각하건대 오랑캐의 땅은 험하고 막힌 곳이 많아서 모름지기 수비군을 나누어 머물러야 하며도 치중을 보호하는 군사도 두어야 일이 가히 이룩될 것입니다. 하물며 이와 같은 형세가 두 번 일으키기 어려우니 신의 마음으로 가만히 헤아리건대 한 길은 만포로부터 한 길은 벽동으로부터 함께 올라등지로 향하고 한 길은 감동으로부터 마천 목책 등처로 향하여 동쪽과 서쪽을 함께 거사하게 하고 신은 소보리로부터 행군하여 남로 함나가 있는 곳으로 향하고자 하오니 군사가 만여 명이 있어야 가할 것이온데 지금 3,000명으로 정하였다는 말을 듣자오니 심히
신은 심히 염려되옵니다. 하므로 임금이 사정전에 나아가 지신사 안승선과 최치훈을 인견하고 이르기를 처음 군신들과 더불어 군사의 수를 논하니 혹은 7, 8명을 말하고 혹은 1,000명으로 말하여 이론이 분분하여 정하지 못하였다가 마침내 3,000명으로 한정하였으나 내 마음으로 적다고 생각하였더니 지금 올린 글을 보니 과연 그렇다. 어제 박호문의 말에 10,000명의 수에 내리지 않아야 마땅하다고 하므로 의정부 6조 3군 도진무 등으로 하여금 회의하게 하였더니 혹은 500명을 더하라 하고 혹은 1,000명을 더하라고 하며 혹은 더 할 필요가 없다고 하여 의논이 일치되지 않았다 하니 치훈이 아뢰기를 윤덕이 말하기를 처음 올 때는 탑남노 함라 등만 치고자 하면 정병 1,000명만 얻어도 오히려 가하다고 하였는데 지금 다시 생각하니 마천으로부터 올라 등처까지 야인들이 산골에 흩어져 살아서 닭소리와 개소리가 서로 들리는데 만약 한두 말을 치면 반드시 서로 구원할 것이니 성패를 알기 어렵다. 옛사람은 많은 군사를 동원하여도 작은 도적에게 패하는 바가 되었는데 하물며 많은 군사를 진시로 2번 일으키기 어려우니 한두 마을마다 각각 한 군대를 보내면 저들이 장차 자신도 구원하기에 겨를이 없을 것인데 다른 사람을 구원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런 까닭으로 만여 명이 아니고는 불과하며 만약 3,000명으로 몇 기를 나누자면 군사를 나누기가 또한 어렵다고 하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그렇다면 군사의 수를 1만으로 더 하겠다 하였다. 치훈이 또 아뢰기를 윤덕의 말에 황해도의 군마가 시기에 미쳐 달려오면 필요하여 쓸 수가 없을 것이니 황해도 군마가 거의 22,000~23,000에 이르니 어찌 황해도를 의리할 것이냐고 하옵니다. 하니 임금이 황해도의 군사는 없애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하고 인하여 묻기를 윤덕이 어느 때에 동병하고자 하든가 하니 치훈이 아뢰기를 윤덕의 뜻은 단오 때는 도적의 무리들이 모두 모여서 즐기고 또 풀도 클 것이나 다음 비가 와서 물이 질까 두려우니 24, 5일 사이가 가하다는 것입니다. 하고 인하여 말하기를 윤덕의 말에 톱을 하는 날에는 저들의 죄명을 써서 방을 베풀고 돌아와야 마땅하다고 하옵니다. 하니 임금이 방의 글은 내가 마땅히 써보내겠다 하고 인하여 승순에게 명하여 비밀히 승문원과 더불어 방문을 미리 초하여 아뢰게 하였다. 또 승순에게 이르기를 파저강을 치는 날에 그를 갖춰 요동에 통하는 것이 어떨까 하니 승순이 아뢰기를 성상의 말씀이 지당하옵니다. 미리 통하는 것은 불가하오나 그 발병할 때를 당하여 통요하면 가하옵니다. 하며 임금이 말하기를 그대는 그것을 알았다 하였다. 세종실록 59권 세종 15년 3월 8일 신유 첫 번째 기사 도진무와 훈련관 제조를 불러 창을 쓰는 것에 관해 시추의 법을 의논하다. 도진무와 훈련관 제조를 불러 의논하기를 기사가 무예를 익히는 데에는 창을 쓰는 것이 제일이니 그 시추의 법을 잘 논의하여 아뢰라 하니 모두 논의하기를 갑과 을이 마주 대하는 거리를 150보로 하고 북소리를 듣고 말을 달려 각각 좌우를 만들고 창을 휘두르기를 모두 빨리 하되 앞으로 40보를 격하여 서로 맞붙는 형세를 짓고 갑과 을이 미리 이미 가까워지자 서로 말을 머뭇거리다가 갑이 말을 달려 창을 휘두르기도 하고 채찍을 치기도 하여 쫓기는 형상을 지으면 을도 창을 휘두르기도 하고 채찍을 치기도 하면서 쫓는 형상을 하여 갑의 오른편에 미쳐서 왼편으로 부딪히는 형상을 짓고 갑은 오른쪽으로 돌이키는 형상을 지어서 당하게 하며 을이 말을 왼쪽으로 옮겨서 오른쪽으로 부딪히는 형상을 지으면 갑은 왼쪽으로 돌이키는 형상을 지어서 당하게 하며 그런 뒤에 갑이 그 말을 조금 더디게 하여 기다리면 을이 도리어 앞에 있어서 쫓기는 형상을 하고 갑이 뒤에 있어서 쫓는 형상을 하여 을의 오른쪽에 미쳐서 왼쪽을 부딪히는 형상을 지으면 을은 오른쪽으로 돌이키는 형상을 지어서 당하게 한다. 갑이 말을 왼편으로 옮겨서 오른쪽을 부딪히는 형상을 지으면 을은 왼쪽으로 돌이키는 형상을 지어서 당하게 하여 달려서 돌아오게 하되 선후와 종행을 헤아리지 말고 혹은 달리고 혹은 빨리 쫓아가며 혹은 부딪히고 혹은 피하는 형상을 하여 빼앗고 마치다가 징을 치는 소리를 듣고는 그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훈련 제주를 택하여 논의한 바와 같이 연습하게 하라. 내가 마땅히 친히 사열하겠다 하였다. 세종실록 59권 세종 15년 3월 8일 신유 두번째 기사 최치훈이 평안도로 향하여 돌아가다.
세종시록 59권 세종 15년 3월 9일 임술 첫 번째 기사 대원들에게 활쏘기를 익히는 법을 육전에 상고하여 아르게 하다. 상참을 받고 정사를 보았다. 임금이 대원들에게 이르기를 천추로 활쏘기를 익히는 법이 영갑에 나타나 있는데 지금 훈련관 및 외방의 수령들이 형식으로만 보고 전혀 마음을 쓰지 아니하여 무예가 거칠고 허술하니 경외의 활쏘기를 연습하는 법을 육전을 상고하여 참작해서 아뢰라 하였다. 세종시록 59권 세종 15년 3월 9일 임술 두 번째 기사 대사한 신계가 외방 사람이 서울에 오랫동안 머무르는 것을 하소한다고 아뢰다. 외방 사람으로서 서울에 와서 오랫동안 머물러 두어 지치하고 있는 것을 하소하는 자가 매우 많이 있습니다. 하므로 임금이 받아들일지 여부 내가 장차 생각하여 처리하겠다 하였다. 신계가 나가자 임금이 대원들에게 말하기를 처리를 어떻게 할까 하니 김종수가 아뢰기를 외방에서 오랫동안 머물러 두어 지치하고 있는 일은 그 도의 감사에게 정하여 받지 아니한 뒤에 경관에게 정하는 것이 상례입니다. 하면 임금이 말하기를 이로써 헌사에 전교하여 영구히 항식을 삼으라 하였다. 세종시록 59권 세종 15년 3월 10일 개회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다. 세종시록 59권 세종 15년 3월 10일 개회 두 번째 기사 경영군의 집 기둥에 벼락이 치니 해계제를 행하다. 세종시록 59권 세종 15년 3월 10일 개회 세 번째 기사 형조에서 개하한 일 중에서 시일이 오래된 것은 미결한 까닭을 기록하여 계달하라 전제하다. 형조에 전제하기를 무릇 모든 개하한 일을 머물러 둔 것이 많으니 진실로 옳지 못하다. 일의 어렵고 쉬움을 헤아려서 시기에 맞춰 결단하기에 힘쓰되 그것이 시기에 미쳐 결단할 수 없어서 시일이 가장 오래된 것은 미결한 까닭을 갖추 기록하여 즉시 계달하라 하였다. 세종시록 59권 세종 15년 3월 10일 개회 네 번째 기사 병조에서 무과 및 도시에 갑을 창을 쓰지 말고 주인을 쓰게 할 것을 아뢰다. 무과 및 도시에 예전대로 갑을 창을 쓰지 말고 주인을 쓰게 하옵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59권 세종 15년 3월 10일 개회 다섯 번째 기사 지신사 안승선이 김천과 더불어 파저강을 토벌하는 성죄 방목을 초하여 아뢰다. 그 말에 이르기를 조승국 평안도 병마 도절제사 최윤덕은 현재 변경의 분란으로 인하여 직책을 담당하고 공경이 왕명을 받들어 이 방명을 제어하노라. 너희 파저강 근처에는 올량합 등의 무리가 흩어져 살고 경계가 서로 연하여 이탁은 본도의 변군인 강계 연현 등 고을에 이르러 양식과 간장 등의 물건을 구걸하며 청구함에 따라 즉시 구제해주고 일찍이 거절하지 않은지가 여러 해 되었는데 무슨 혐의와 틈이 있어서 때를 지어 야인 올적합의 모양을 가장하고 강계 여연 등의 고을을 침범하여 인민과 마소 등을 죽이고 재산을 약탈하여 아들은 아버지를 잃고 아내는 남편을 잃게 하였으니 그 참혹한 피해가 심하였다. 장차 군마를 정비하여 바로 도적의 소굴에 닿아서 적괴를 사로잡아 죄를 처치하고자 한다. 지금 올약합 등이 분을 품은 이후에 현저한 일을 인해 조목에 따라 뒤에 기록하니 모름지기 방에 이르러 보기를 바란다. 1. 너희들이 사로잡아간 군민이 변군에 도망해 온 것을 그 근본을 신문하여 중국의 메인 군정이면 관리를 시켜 중국으로 풀어보내고 본적이 본국 사람이면 그대로 본업으로 돌려보내게 하였으니 너희들을 위한 계책으로는 깊이 뉘우쳐서 다시 전과 같은 잘못된 일을 행하지 않아야 할 것인데 이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분함을 품고 원망을 맺어서 1차는 홍이 원년 윤 7월에 천호 동발탑 등이 와서 말하기를 도망해 온 인구를 돌려보내지 않을 것 같으면 강가에 사는 인민들을 노력해 가져가겠다고 하고 본년 11월에 올량합 장산보가 강을 지나와서 말하기를 도망해 온 인구를 돌려보내지 않으면 겨울에는 인민들이 성 안으로 들어가서 감히 침범하지 못할지라도 여름 농번기에 인민이 사방으로 흩어질 때에 강가에 와서 사람을 사로잡기가 진실 어렵지 않다고 하였으며 1차는 선덕 원년 6월에 건주의 도사 이만주가
임흥로를 보내어 앞서 와서 분을 내어 말하기를 도망해 온 인구를 즐겨 돌려보내지 않으면 장차 너희 나라 강가의 주민들을 몇 배로 사로잡아서 멀고 깊은 곳에 사는 올적합 지방에 전매하겠다고 말을 마치고 돌아갔다. 1차는 선덕 7년 7월에 직위 임할라 등 9명이 이만주의 비문을 가지고 여연에 이르러서 도망해 온 인구를 찾기를 요구하고 돌아갔다. 1차는 금년 8월에 전항의 임할라 5명이 여연군 강가에 이르러 별을 베는 박강금을 잡아묶어서 소리쳐 말하기를 우리의 노비를 너희 나라에서 수용해 두고 돌려보내지 않으므로 지금 이 사람을 잡아가서 우리의 노비가 있는 곳을 묻겠다고 슬퍼하고 돌아갔는데 금년 11월 초 7일에 박강금이 도망해 돌아와서 고하기를 임할라의 집에서 머무르는 우리나라의 말을 통하는 여자 마누얼의 말에 강물이 열면 임할라가 인민을 노력하고자 한다 하고 임할라가 강금에게 말하기를 안심하고 여기에 있으면 너희 부모 처자도 잡아오겠다고 한다 하였다니 이와 같이 여러 해에 쌓인 분함을 머금고 지금 올적합의 모양을 가장한 것이다. 1. 알모카 주민이 말하기를 조선국의 여영군을 소란하게 한 홀라운 올적합은 다만 40명이고 그 나머지는 모두 이만주의 관하의 메인 사람으로서 때를 지어 인도하여 도둑질하고 거짓 홀라온을 싱탁하였다고 하며 1. 도둑 3명이 얼굴에 거짓 자형을 그리고 소불이 동원 지방에 이르러 새벽밥 먹을 때는 눈물로 씻어 먹으로 그린 자형을 다 없앴으니 그 간사함이 현저하다. 1. 안목하에 머무르는 지휘 범찰의 집 사람의 말에 알타리 올량합 등이 이르기를 여영 근처에 내왕하여 길을 아는 파저강에 사는 사람들이 홀라운 올적합을 인도하여 도둑질하고 돌아오다가 험차내관 장을 만났는데 장이 너희들이 노력한 사람과 물건을 우리가 직접 보고 그대로 둘 수 없으니 마사와 재물을 제외하고 모두 돌려보내라고 하였는데 어떤 도적들이 나이가 젊은 부녀는 그 집으로 데려가고 어리고 약한 남녀는 숨기고 돌려보내지 않았다고 한다. 1. 도적들이 돌아가다가 파저강에 이르러 어떤 올량합 2명이 맞이해보고 위로하여 말하기를 너가 조선에 도착하였을 적에 우리는 너가 죽어서 어느 곳에 있는가 하고 쌀을 가지고 문복하였더니 지금 살아 돌아오니 기쁘다고 하며 다 술과 고기를 대접하기를 마쳤으며 1. 장대인이 이끌길에 사람은 모양은 수염이 있고 반쯤 희며 조선말을 잘 통하는 사람이라고 한다. 1. 임한라의 아내가 말하기를 우리 집 종 6명이 도망해 갔는데 우리에게 돌려주지 아니하여 마음이 괴롭더니 지금 올적합이 조선에 이르러 사람과 물건을 죽이고 약탈하였으니 기쁘고 감사해 하늘에 우러러 손을 모아 감사를 표한다고 하였다. 1. 도적의 말에 조선사람 송천부의 집이 부유하여 상치로 내양하면 반드시 음식을 대접하였는데 외짝눈 이춘부는 음식을 즐겨 대접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꾸짖었으니 지금 송의 집은 불태울 필요가 없으나 이의 집은 모름지기 불태워야 한다고 하였는데 그때 이의 집은 과연 불태웠었다. 1. 올량합, 시마량합이 서로 싸울 때 군중에 이르렀는데 우리나라 사람이 말하기를 상시로 내왕하면서 간장을 구걸하였는데 어찌하여 때를 지어 도둑질을 하느냐고 하자 그 사람이 말고삐를 잡고 피하여 갔다. 우리나라 통사가 여진 말로서 안탑 고담노를 부르니 도둑이 대답하기를 고담노는 오지 아니하였고 그 장인이 군중에 와 있다고 하며 저기 또 이르기를 멧돼지와 이런 집돼지를 쫓아 이만주 대인이 군사를 거느리고 여연성을 향해 떠나서 너희들을 약탈하고 성을 쳐서 여기에 왔다고 설파하였다. 전항이 여러가지 이런 간상꾀와 속이는 개의 책임을 밝히 알 수 있다. 1. 중국의 군사와 백성들이 불행히 사로잡혀서 종이 되어 불임을 당하게 되니 부모 처자를 바라는 마음은 실로 가엾다. 능히 도망해 나오면 사실을 계문하고 인해 원적지로 옮겨 보내겠다. 1. 본국의 변민으로서 혹 야인들의 겁탈을 당하였거나 혹은 어떤 일로 죄를 짓고 망명하여 오랫동안 오랑캐 속에 있는 자가 능히 도망해 돌아와서 직업을 회복하며 각각 원적지에 돌아가게 하고 원죄는 논하지 않겠다. 위의 말을 자세히 알지어다 하였다. 성죄 방목은 죄를 성명하는 계시문이다.
세종시로 59권 세종 15년 3월 11일 갑자 첫 번째 기사 건정전에서 조회를 받다. 세종시로 59권 세종 15년 3월 11일 갑자 두 번째 기사 도집노와 훈련관 제주를 불러 말 타고 활 쏘는 법을 논의하다. 말 타고 활 쏘는 법은 말 달리는 것의 둔하고 빠름으로써 그 잘하고 못함을 취하는데 지금의 무사들은 오로지 말을 제어하는 데 마음을 두지 아니하고 곱게 달려서 활을 쏘아 혹 초혁에 이르면 채찍을 버리고 직행함으로 기사의 법이 극진하지 못하다. 내가 옛 제도에 의하여 5혁을 두고자 하는데 그 사이 거리는 각각 30보로 하고 좌우에 각각 1혁을 두되 그 사이 거리는 5보로 한다. 왼편 첫째는 홍혁으로 하고 다음은 백, 다음은 홍, 다음은 백, 다음은 홍으로 하며 오른편 첫째는 백, 다음은 홍, 다음은 백, 다음은 홍, 다음은 백으로 하여 왼쪽에서 활을 잡아나가 처음 첫째 관역을 쏜 뒤에 가로 달려서 다음은 오른쪽 둘째 관역을 쏘고 다음은 왼쪽 셋째 관역을 쏘며 다음은 오른쪽 넷째 관역을 쏘고 다음은 왼쪽 다섯째 관역을 쏘며 오른쪽에서 활을 잡은 자가 이와 반대로 한다. 이와 같은 종행으로 빨리 달려서 관역을 마치는 자에게 한 관역마다 3분을 주되 한 화살을 쏘지 못하면 3분을 감하고 능히 말을 제어하지 못하여 왼쪽 활이 오른쪽을 쏘고 오른쪽 활이 왼쪽을 쏘고 관역을 마친 자에게는 다만 1분을 준다. 비록 5관역을 마친지라도 말 달리기를 빨리 못하고 활 달리기를 작게 차지 못한 자에게는 전혀 분을 주지 아니한다. 또 보사하는 법은 역시 활 당기기를 작게 차게 함을 귀하게 여기는데 지금의 무사들은 전혀 마음을 쓰지 아니하여 모두 짧은 화살을 쓰니 진시로 적당하지 못하다. 지금 150보에서 단 80보로 능히 긴 화살을 쓰는 자는 1분을 더 주는 것이 어떨까? 잘 의논하여 아래라 하니 모두 가하다 하므로 드디어 부영조로 하여금 법을 세우게 하였다. 처음에 경혜로 북쪽에서 진평대군, 임영대군 및 시복간의 말을 잘 타는 자로 하여금 시험하게 하고 드디어 이 논의를 발하였다. 혁은 관역이고 부는 점수이다. 세종시로 59권 세종 15년 3월 11일 갑자 세 번째 기사 사헌부에서 대소 조회에서 뜰에 들어올 때 걸음을 빨리 하게 할 것을 전지하다. 대소 기품이 대개 걸음이 느리게 하는 이가 많으니 불공한 듯하다. 그러므로는 마땅히 걸음을 빨리 하여 들어오게 하라 하였다. 세종시로 59권 세종 15년 3월 12일 을적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고 윤대를 행하다. 세종시로 59권 세종 15년 3월 10일 을축 두 번째 기사 사간원 좌헌납 최사유가 한유린과 허원의 참직명을 거둘 것을 아래다. 상정생 녹사 한유린과 책봉도감 녹사 허원은 모두 참직을 받았으니 신등영이 조정의 초천하는 법은 3급을 급수로 삼는 것으로 여겨지없는데 지금 허환, 한유린 등에게 7급을 띄어서 제수하여사오니 비록 공로가 있을지라도 어찌 마땅히 이와 같이 하오리까? 만일 특이한 공을 세운 자가 있으면 장차 어떻게 대우할 것입니까? 청컨대 참직의 명을 거두옵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내가 마땅히 다시 의논하겠다 하였다. 초천은 계급을 띄어 올립니다. 세종시로 59권 세종 15년 3월 10일 을축 세 번째 기사 개성 여우사 이후 최부가 병 때문에 사직하다. 세종시로 59권 세종 15년 3월 10일 을축 네 번째 기사 병조에서 각포의 성군이 방어에 기묘한 때에는 사역시키지 말 것을 아래다. 각포의 성군을 방어하게 긴급하고 아니한 것을 분별하지 아니하고 여러 곳에 쓰는 것은 적당하지 못하니 지금부터는 방어에 기묘할 때에는 특별한 큰일 외에는 사역시키지 말게 하옵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로 59권 세종 15년 3월 13일 병인 첫 번째 기사 정사를 보다 임금이 여진 최노을 응적에게 뱃을 줄 것인가의 여부를 묻다. 임금이 말하기를 알목하 이어진 최노을 을적이 권두의 서계를 가지고 와서 뱃슬을 원하는데 어떻게 처리할까 하니 예조판서 신상이 아뢰기를 이 사람이 아비가 경운에서 오래 살았고 또 전일에 자원하여 어녀에게 장가들어 아내로 맞았으므로
마음에 잊을 수 없어서 돌아와 벼슬 하기를 구하오니 벼슬에 종사하기를 허락함이 의리에도 해롭지 아니하옵니다 하므로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59권 세종 15년 3월 13일 병인 두 번째 기사. 의건부에서 난언을 한 2000사람 전남기를 중형에 처하고 재산을 정몰할 것을 아뢰다. 2000사람 전남기가 말하기를 지금의 임금이 얼마나 오래일 것이냐. 서해도에도 임금을 세울 수 있다고 하였으니 그 난언이 위를 범하여 정리에 해됨이 간절하옵니다. 청컨대 중형에 처하고 재산을 정몰하소서 하는 임금이 말하기를 이자의 그 난언한 죄를 논하면 극형에 처함이 마땅하나 그러나 나는 생각하기를 예로부터 그 뜻을 얻지 못하면 원망하는 말이 있었으니 서경에 이른바 이 세상은 언제 망할까 한 것이니 이와 같은 일이 많이 있었다. 지금 남기가 관리들이 환상곡 바치기를 독촉함으로 인하여 생활이 곤란하여 이런 원망하는 말을 하였으니 무엇이 내게 손상되고 해로움이 있으리요. 예전에 이와 같은 난언을 한 사람이 있어서 허승으로 하여금 추액하여 다만 실정을 밝히게 하고 극형에 처하지 아니하였으니 지금 이 남기도 특별히 관전에 조차 죽이지 않는 것이 어떨까 하니 신상이 아뢰기를 고려의 말기에 난언이 분분하게 일어났는데 이를 쫓아서 쇠미하였사오니 마땅히 거울로 삼아 밝게 법을 보여서 그 기미를 막으시오면 심히 다행하겠나이다. 또 이자의 난언은 가볍지 아니하오니 예사로 논할 수 없습니다 하므로 임금이 그 말을 쫓았으나 임금의 뜻은 오히려 살리고자 하였다. 세종시록 59권 세종 15년 3월 13일 병인 세 번째 기사. 삼각산의 소나무 및 삼길슬에 벼락이 치니 해괴절을 행하다. 세종시록 59권 세종 15년 3월 14일 정묘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다. 세종시록 59권 세종 15년 3월 14일 정묘 두 번째 기사. 망제에 쓸 향과 충문을 친히 전하다. 세종시록 59권 세종 15년 3월 14일 정묘 세 번째 기사. 진헌사 김을현이 칙서가 내려왔음을 통사 김정수를 보내어 치게 하다. 신이 예부 상서를 보고 포로된 사람과 물건을 세환하기를 청하니 상서가 대답하기를 외국의 일에 증거 문서가 없으면 주달하기가 어려우니 모름지기 사건의 원인을 밝게 갖추어 오라고 하게 신이 곧 그를 갖추어 올리기를 을현이 지난해 12월에 진헌할 물건을 가지고 본국을 떠나 압록강에 이르러 덧자오니 야인들이 우리 북쪽 경계인 여연 구자에 들어와서 사람을 죽이고 재산을 약탈하여 남녀 64명을 사로잡아 가고 우리의 죄 없는 백성을 모두 죽여서 남기지 않았다고 하니 그 사나움을 어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나라의 힘이 부족하여 설치하지 못함이 아니라 다만 조정해서 이들을 어루만져 편히 하는 까닭으로 감히 마음대로 군사를 쓰지 못하는 것입니다. 을현은 북경에 이르러 포로된 남녀가 건주위에 구치되어 비바람 속에 몸이 묶여 굶주리고 얼어서 사망하는 자가 없는 날이 없다는 말을 들어오니 우리 동포가 이같이 극도에 이르게 된 것을 슬퍼하옵니다. 우리 임금께서 백성을 어린 자식같이 보호하는 마음으로서 어떻다고 말하오리까? 삼가 생각하건대 상서 대인께서는 조정의 사식위이며 사방에서 우러러보는 분으로서 만민의 명이 대인에게 매였으니 어찌 한 사내와 한 계집의 불행한 일이라도 괄시할 수 있으리까? 대인께서 진실로 지존께 주달하여 우리의 불쌍한 백성으로 하여금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면 어찌 산 사람에게만 즐거워 춤추고 뛰게 할 뿐이겠나이까. 지하의 죽은 자에게도 더욱 은득이 있을 것이며 우리 임금께서도 천지 같은 넓은 은혜에 감사할 것입니다. 또 야인은 얼굴은 사람이라도 마음은 짐승과 같아서 은혜와 신의로서 좋기 그 미련하고 사나운 마음을 결탁할 수 없고 보아라서 좋기 많은 욕심을 채울 수 없으니 횡포하게 거슬러 오는 것을 그대로 받고 보복하지 아니하면 화가 그치지 않을 것이니 어떻게 하오리까? 영락 8년 태종 황제께서 본국에 선유하기를 야인이 침노하고 포악하거든 조차 잡아서 모두 죽이라고 하였으니 오직 이 성지가 우리나라에 소연하게 있는데 하물며 무고히 이웃나라를 포악하는 자는 국법으로 반드시 배워야 할 것이옵니다. 다른 날에 만약 국경을 넘어 침범하는 일이 있으면 일체 성지에 의하여 군사를 준비하여 쫓아 잡는 것이 우리 임금의 소원이오니 대인께서 아울러 이 뜻을 가지고 주문하여 시행케 하옵소서 하였더니 이에 칙서가 내렸습니다 하였다.
세종시로 59군 세종 15년 3월 14일 정묘 네 번째 기사. 의정부 6조 및 도진무 등을 불러 황제의 칙세에 관해 논의하다. 지신사 안승선 주하대원 김종서 의정부 6조 및 도진무를 불러 논의하기를 본국에서 도망한 중의오의 일을 위하여 황제가 치규하여 돌려보내어 우리가 처치하기를 허락하고 또 김을현이 받들고 온 칙세의 규절에 혼란이 노력한 왕국의 인민을 모두 돌려보내기를 신칙한다고 하였고 또 이르기를 도둑이 많이 마음을 고치지 않거든 왕이 공격함이 가하다고 하였으니 지금 도적을 치기로 하고 중국에 아뢰기도 하려고 하는데 어떨까 하니 맹사성, 권진, 이명균, 하경복, 이승문, 조계생, 정흠지, 심도원 등은 일체를 성상을 말씀대로 하옵소서 하고 노환, 허조, 안순, 최사강, 정량, 박안식, 유명문, 황보인, 복년 등은